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업 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경제, 돈 버는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직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공기업이라든가 공사라고 하죠. 공공기관은 얼마나 좋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요, 1990년대부터, 그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취업 1순위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공기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긴 또 시험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하고 높은 연봉, 비교적 퇴직금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도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혜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간에 이런 재밌는 말도 들립니다. 공기업의 사장으로 추천돼서 갈 때는 마사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과거들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마사회의 평균 연봉이 2023년도 9,181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복리후생 같은 것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공기업 중에서 마사회가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마사회 현재 적자 중에 있습니다. 자, 공기업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오 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883개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업 직원 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42만 2,578명입니다. 2024년도 6월 말 정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인원은 정원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40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현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지속적으로 2019년도에 40만에서 42만 2천 명이니까 좀 늘었죠. 그리고 공기업도 그 전체적으로 15만 명 가까이 되고요. 시장형 공기업도 7만 5천, 준시장형도 7만 3천,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많습니다. 12만 명 정도 되고요. 기금관리형 3만 천, 위탁집행형 8만 5천, 기타 공공기관도 15만 6천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임원은 836명이나 되거든요. 기관장의 평균 연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1억 8,600 정도를 순수 연봉으로 만 받는 것이죠. 다른 혜택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카드를 쓴다든가 복리후생 이런 것들은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마사회장 연봉만은 2억 3,26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사들의 평균 연봉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62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들의 평균 연봉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6천만 원 좀 넘죠. 그 다음에 직원들의 평균 연봉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7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게 되면요, 시장령 같은 경우는 거의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공기업이 8,400만 명. 그리고 그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방 공공기관 6,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입사원 평균 연봉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3,800만 원 정도가 전체 평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편차가 좀 있죠. 그래서 시장령 같은 경우에는 4,2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그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740만 원 정도로 조금 떨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봉만을 생각한 겁니다. 순수 연봉. 다른 혜택이 또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8,36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있습니다.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1,680억 원을 지원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체력 단련비나 기타 등등 직원들의 그런 복리후생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 지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라고 해서 각종 폐쇄문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3,461억 원 지원했고요. 의료비, 검진비도 1,094억 원 지원했고, 문화여가비도요, 47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의 부채 현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부채 전체는요, 709조 원 정도가 됩니다. 부채 비율은 183%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LH 부채는요, 2024년도 기준으로 162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근데 2028년도에는요, 226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62조 5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죠. 한전에 어떻습니까? 2024년도 6월 말 부채도 20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기업들이 이 부채가 많거나 그렇다면요, 어떻습니까? 금방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그렇진 않죠. 순이익 현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2022년도에 14조 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3조 2천억 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좀 대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5조 8천억 원 적자고요. 2022년도 32조 6천억 원 무려 적자입니다. 2023년도 4조 6천억 원 적자라서 3년간 누적 적자액이 무려 43조 원입니다. 자, 한전 어떻습니까? 발전하는 곳이죠. 전기 공급하는 곳이죠. 근데 과거 정권에서요. 그 엄청나게 비싼 유류대하고 그다음에 가스비 이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치를 보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그 전기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빚이 눈덩이처럼 굴러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하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96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손실을 국민한테 부담을 전가하기가 좀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이 엄청난 그 적자를 보고 있지만요.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전기료 올리면 되겠습니다. 가스 마찬가지고요. 수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올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입니까? 경영 리스크는 그다지 없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걱정 없죠. 바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실을 부담하는 건 전부 다 국민 부담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좀 부족하면요,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의 지원도 받는데 정부라는 것은 없죠. 세금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국민이 내는 피와 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평생 꿈의 직장인 공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의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은요, 기업이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고 부채 비율이 높거나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요, 슬림화 시킵니다. 굉장히 슬림화시키죠. 직원을 정리해고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구책을 만드는데 이런 회사들은요, 그다지 그것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그 어떻습니까? 그 바로 와닿는 그런 리스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117만 1070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많은 것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요.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사기업, 공공기관, 거기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